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제왕 여부 책본 기록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녹화에서는 앞에 1, 2, 3번 다음으로 4번 접근법, 저는 여구왕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나라 직공도가 이와 관련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법입니다. 백제다 최초의 중원왕 책봉인 372년 하만 2년입니다. 여구왕 기록에 어떻게 답하는가? 삼국사기, 일본서기, 양직공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진서에 4세기 진서에 백제 기록을 전부 뽑아봅니다. 백제가 4세기 진서에 6번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기록이 4세기 중반인데 342년, 343년 그 사이에 전현이 고구려를 침공하지만 실패해요. 그 실패한 직후에 모용왕전에 출연합니다. 구려 백제 및 저 구려는 고구려요. 우문 단부 사람들은 모두 병세에 의하여 옮겨온 것으로 한인들이 의를 사모해서 온 거 다릅니다. 여기 한이랑은 중국인들 얘기입니다. 사마의 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돌아갈 생각뿐입니다. 지금 그들의 수가 10만으나 되어 도성이 비좁게 모여드니 장차 국가에 해가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 우문 단부를 그 모용왕이 접하고 있는, 즉 전현이 접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세력이 당시는 요서예요. 요동은 고구려 영토이기 때문에 요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 백제에 대하여 어디를 보니까 진서를 쓴 사관이 그 부여를 오기 했다. 백제로 잘못 썼다, 실수로 잘못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이것은 전현 멸망 후입니다. 전현이 370년에 멸망해요. 전진에게 멸망하는데 그 멸망 후니까 대략 370에 380년경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나귀는 이 계획을 거스리는 자는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대장군 대도독 진왕으로 칭하고 평안을 보국장군 유주자 삼아 사신을 나누어 파견해 선비, 오환, 고구려, 백제, 설라, 휘인 등 여러 나라의 병사를 불러 모았으나 모두 다르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사를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백제가 병사가 있던 얘기예요. 요서지역 기록인데 요서지역에 백제가 병사에 있었네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상업지역이면 병사를 불러 모을 정도의 병사가 없었겠죠. 이에 대해서도 진설은 사관이 부여를 착각했다. 그만 실수해가지고 백제로 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틀립니까? 그렇다 볼 수 없어요. 위의 기록이나 아래 기록은 삼국사기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없는 것은 목지국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 나오는 백제는 목지국 아니면 유래국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느 게 목지국, 어느 게 유래국이냐? 삼국사기를 쓸 때 목지국을 전부 잘라냈어요. 아주 예리한 칼로 도려냈습니다. 삼국사기 편자들이 한 게 아니고 삼국사기 이미 받았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중국 사서를 비교해서 나오면 유래국, 즉 삼국사기 백제고, 안 나오면 삼국사기에서 삭제는 목지국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두 요서 백제의 기록은 목지국 기록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하만 2년 기록이에요. 춘정월에 백제 책봉 전 기록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제 임읍왕이 각각 견사 공박물을 바쳤다. 공박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제와 임읍왕이 사신을 보내서 박물을 바쳤는데 삼국사기에 있어요. 이 기록이. 삼국사기 근초고왕 27년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이상하냐면 백제라고 썼습니다. 백제왕이라고 쓰지 않고 이건 백제 임읍왕은 백제왕 임읍왕을 각각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백제 왕이 사신을 보냈으면은 중국 왕조는 백제 왕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백제 왕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적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백제봉기를 보면 근초고왕은 373년에 동진을 사신을 보내서 진서의 기록이 없어요. 진서의 기록이 없는 건 두 가지입니다. 누락됐거나 잘못 썼거나 아니면 사소한 사건, 너무 사소한 사건이라 기록을 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 372년에 진동장군 책봉을 받았으면 동진으로부터 사소한 사건이 될 수가 없죠. 373년에 그리고 313년에 책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앞에 책봉 받았으면. 이게 목지국 사건인가 유래국 사건인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삼국사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래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왕 이름이 없어요. 근초고왕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초고왕이 보내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중국 왕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밑에 적어놨는데 사신을 보낸 사람이 왕이면은 왕이면 이름을 묻습니다. 왕이면 묻는데 지방관, 왕이 아니고 지방관이면 이름을 묻지 않아요. 3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진이 삼국을 통일해요. 중국의 삼국을 통일하니까 마한주와 진한주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삼국을 통일한 서진에. 그런데 마한주나 진한주 이름을 씁니까?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한주나 진한주는 왕이 아니고 진왕이 왕이에요. 마한주나 진한주는 마한 지역의 최대 세력가, 진한 지역의 소요 세력까지, 즉 지방관입니다. 지방관인 경우는 이름을 안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왜 근초고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근초고왕 이름을 기록하지 않느냐 안 물어본 거예요. 지방관인데 왜 물어보겠습니까? 백제왕이면 물어보죠, 당연히. 그 다음 4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백제사 최초 책봉 하만 2년 여름 6월 견사 배 백제왕 여구 위 진동장군 영랑주 왕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없다는 얘기는 목지국 기록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본래 삼국사기 원사료에서 그는 삼국사기 쓰기 전 원사료죠. 그때는 다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기록이 모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통일신라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백제 사료를 정리하면서 목지국 기록은 전부 예리하게 잘라내고 위례국 기록만 가지고 백제본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편자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옮긴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이상해지고 심지어 삼국사기 편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2세기 태조왕조에 마이 나오는 걸 보고 이상하다. 1세기에 망한 마이 여기 왜 나오지? 자신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지국을 도려낸 것은 삼국사기 편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보십시다. 384년 주 9월 의류에 백제 견사 내 공박물 백제왕이 아니라 여기도 백제가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낸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침류왕 기록의 달도 딱 똑같아요. 가을 7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위례국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신을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느냐? 지방관이니까 없는 겁니다. 당시 침류왕은 백제란 나라의 북쪽 한강유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지방관인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사신이 온 것이지 백제왕의 사신이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름을 물어볼 리가 없고 안 쓰는 거죠. 하나 이상한 게 없어요. 그 다음 6번 386년 여름 4월입니다. 백제 왕세자 여휘를 사지절 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임명했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목지국 기록이 있어요. 목지국이기 때문에 백제왕을 칭할 수가 있고 여휘라고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자, 진서 요소백제 기록은 모두 목지국 기록입니다. 요소백제 6개 중에서 4개가 목지국 기록이에요. 2개만 위례국 기록이에요. 삼국사기는 위례국 기록만 남기고 목지국 기록은 삭제된 책입니다. 삼국사기 집필지 한 게 아니고 삼국사기 집필지 받아봤을 때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왕조는 사신을 보낸 사람이
왕이면 이름을 묻고 지방왕이면 안 물어요. 위례국이 보낸 근초고왕과 침류왕이 보낸 두 사신은 이름이 없어요. 왕 이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지방왕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서에 근구수왕이 사신을 보낸 기록은 없습니다. 근구수왕이 삼국사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신을 보내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구수왕의 사신이 풍랑을 뚫고 동진에 도착해서 동진의 그 왕과 사관을 만났다. 그런 경우에 가정입니다. 동진의 사관이 진서에 기록을 하면은 백지라고 쓸까요? 백제왕이라고 쓸까요? 당연히 백지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근구수왕의 이름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안 물어봅니다. 제망과이니까. 목지국에서 사신이 왔으면은 그 사람은 백제왕이니까 이름을 기록할 겁니다. 여구나 여위처럼. 자, 4세기 백제는 금강유역의 목지국이에요. 비류가 건컨 나라입니다. 왕성이 VS예요. 삼국사의 삭제한 백제. 이것이 왕족이에요. 그 다음에 왕조입니다. 마한지역 최대 세력은 한강유역 위례고 마한지역 최대 세력이 바로 삼국사기 백제입니다. 원조가 공격했으며 왕성이 해시예요. 그 둘이 왕비족이 돼가지고 왕족과 왕비족으로 결합해서 국가를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광개토왕이 잔국을 토벌했는데 잔국의 위치가 거기 나와 있는 그 58성의 위치를 추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입니다. 대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잔국이라는 것은 외와 백잔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외는 목지국이고 금강유역에 훨씬 큰 나라고 백자는 한강유역에 있던 왕비족으로 작은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광개토왕은 잔국과 백잔을 구분하고 잔주와 백잔주를 구분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적은 겁니다. 이 잔국과 잔주가 목지국이고 백잔과 백잔주가 삼국사기 백제인 위례국, 즉 아신왕인 거예요. 461년에 백제 계로왕과 외왕이 누굽니까? 웅약철왕 여군이에요. 당신은 아직 즉위 전입니다. 자, 외왕이 여인을 매개로, 여인이 누굽니까? 무림왕 어머니예요. 여인을 매개로 왕족과 왕비족으로 이루어진 혼인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외왕은 어떻게 돼요? 이 일본서기 읽어보면 5세기 일본서기를 외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외왕은 부득자리 미왕입니다. 딱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외왕이 됩니까? 외왕은 공립되어야 합니다. 후한서와 삼국지의 진왕 기록이 일본서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지국 진왕의 국가가 외국으로 천도를 한 게 5세기 외국입니다. 그 다가 아니고 응신에서 웅략까지 5세기 7대죠. 80년 동안만 그래요. 그래서 둘이 혼인동맹을 체결하니까 여곤이 웅략천왕으로 공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서기 웅략 21년쯤에 나와요. 장수왕이 뭐라고 하느냐?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위례성을 함락시켰는데 백제국이라는 것은 일본국, 외국이에요. 관가다. 왕비정의 뜻입니다. 유래가 오래되었다. 언제부터 왕비정입니까? 삼국사기 보면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왕비정이 되는가가 4세기 초 비류왕부터입니다. 대략 150년 이상 왕비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정확한 겁니다. 일본국의 관가로서 유래가 오래되어 정확한 거예요. 따라서 일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혼인동맹을 맺었잖아요. 혼인동맹. 혼인동맹은 군사동맹이자 경제동맹입니다. 군지가 파견한 목현만치와 조미걸쥐가 제일 한반도에서 가까운 큐슈 지역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구원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남하지 않고 돌아간다. 장수왕이 함성을 점령한 후에 더 이상 남하지 않고 내려가는 이유가 이 계로왕과 이 웅략철왕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동맹에 의해서 웅략철왕 여곤이 백제 구원군을 지금 파견하고 있는데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396년 9월에 397년 1월 4일입니다. 390년 8월에 목지국 수도인 웅진 거발성이 중요합니다. 다리 중요해요. 광개토왕 비문을 볼 때는 거기는
삼국사기도 다르게 삼국사를 쓰니까 연도가 나오고 달이 나오는데 관계토항 비문은 영락 몇 년 나오고 연도만 나오고 달이 안 나와요. 그 달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잔국 토벌은 몇 년입니까? 396년 8월입니다. 목지국 수도인 웅진 거발성이 고구려 광개토항군에게 함락된 후 목지국 왕실이 외국으로 천도하게 돼요. 이후 천도하니까 이후 남은 유래국이 백제를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서기 응신천왕제를 보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앞에는 한반도 기록이고 뒤는 일본일도 기록해요. 390년 잔국 토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래국의 목지국 지배층이던 사씨는 398년 2월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목씨는 403년 7월에 들어와요. 이 목락은자인데 이 사람이 목현만치 아버지입니다. 403년 7월에 신라를 공격할 때 신라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낳은 게 목현만치입니다. 그래서 목현만치는 정확히 404년 5월생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태어난 연도는 나오지만 달까지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목현만치는 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75년에 그 곤지명으로 구원군을 이끌고 총사령관인데도 구원군을 이끌고 올 때가 70대입니다. 71살이겠네요. 475년이니까. 그리고 목지국 왕족인 부여씨는 407년 2월에 등장합니다. 왕 부여씨가. 부여씨 목지국이 왜요? 관계토항 비문에 영락 17년 전투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영락 그 연도에 달을 전부 알 수 있어야 돼요. 고구려와 남해안 전투에서 패배하여 비문의 전투 상대가 마모되어 있는데 왜입니다. 왜요? 거기다 무슨 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틀린 겁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자 북상과 유래국을 장악한 거예요. 이후 5세기 중원 왕조육을 하는데 해씨 유래국이 아니라 사신이 가서 근초왕이나 침략은 꺼내지 않아요. 부여씨 목지국 후계자예요. 우리는 여고왕과 여효왕만 거론합니다. 목지국 출신 사신이 동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해신 전지왕도 여시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삼국사기는 여영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영이라고 씁니다. 그 이유는 삼국사기 편집진이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 기록에 전지왕이 부여시라는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중국 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서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영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양나라 직공도를 보겠습니다. 직공도 다 볼 필요는 없고 시간이 좀 나중에 또 뒤에 다 할 텐데 앞부분입니다. 백제 구 레이 마한지속. 백제가 옛적에 레이 마한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레이 마한에 속했다. 이게 그 레이 마한이라는 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목지국의 일국이던 마한 그 목지국의가 아닙니다. 목지국이입니다. 이 레이 마한의 레이가 어떤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동해온 마한이라는 건지 그런 보통 명사인지 이게 약간 불확실해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진, 말, 구려, 약유, 요동, 낭랑. 그러자 또한 유, 역유, 요서, 진평현.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진은 서진이에요. 서진말이면 4세기 초입니다. 고구려가 고구려입니다. 요동의 낭랑을 차지하자 백제 또한 요서의 진평을 차지했다. 이 백제가 목지국입니까? 위례국입니까? 만약 삼국사기에 나오면 위례국이고 안 나오면 목지국인 겁니다. 당연히 목지국이죠. 그럼 이거 맞습니까? 서진 말에 구려가 약유 요동 낭랑 고구려가 요동의 낭랑 지역을 점령했느냐? 나와요. 삼국사기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미천왕 14년 313년입니다. 정확히 서진 말이에요. 겨울 10월 낭랑군을 공격하여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여기 원문에 진말의 구려가 약유 요동 낭랑 이런 뜻이에요. 삼국사기에 정확히 고구려 본기 그 상황을 적고 있어요.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낭랑이 요동에서 요소로 쫓겨나요. 그래서 고글이 더 이상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 보세요. 서진 이래로 계속 중국에 종용했다는 얘기고 4번 의희중 어디 갔어요? 기왕 여전 4번에 의희중 기왕 여전은 뭡니까? 여기 전지왕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 송원가 중에 여비는 비왕입니다. 그 다음에 남제 영명 중에 여태 이건 동성왕이에요. 동성왕입니다. 이때는 전부 왕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국사기의 일치입니다. 중국의 관직의 자격을 받았다. 동성왕은 이전 녹화했는데 443년생입니다. 대략. 그리고 무령왕보다 18살이 많아요. 여기에 차후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나라 직공도를 보면은 외도 있어요. 외. 하지만 목지국이 천도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은 6세기에 외교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6세기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양직공도의 외국사는 본래 없었는데 나중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즉 상상화예요.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요서의 진평현을 점거한 주체가 백제가지다 낭랑이다. 이 내용은 낭랑편에 들어갈 것을 양나라 사관이 실수하여 백제편에 넣었고 이후 중국 사관들이 대를 이어 실수한 것이 백제지 요소백제다.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양직공도 백제편에서 모두 주어가 백제인데 딱 한 곳 이곳만 주어가 낭랑이다. 따라서 다음처럼 낭랑을 주어로 끊어일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진말의 구려가 야규 요동을 차지하자 낭랑이 또한 요소 진평을 차지했다. 이렇게 낭랑으로 읽어야 된다. 여기 끊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백제와 무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양나라 사관이 실수해가지고 이걸 양나라 직공도 맨 앞에다 집어넣었다. 이거 뒤에도 아니고 실수해서. 그리고 이후에 중국 사서에 그 사관들이 전부 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가지고 요소백제가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중국 사관이 다 바본가요? 근초고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초고왕을 비류왕의 제2자라고 했습니다. 비류왕의 제2자란 무슨 말이에요? 부자관계 아니라 뜻입니다. 이 백제본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를 때 같은 계열이야 돼요. 같은 계열인데 비류왕과 근초고왕은 같이 해시예요. 같은 계열인데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제2자예요. 제2자. 백제본기에 보면은 원자, 장자, 제2자, 중자, 자, 서자, 그 왕자 호칭이 여러 개인데 전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초고왕 2년 337년입니다. 봄 정월 천지신명의 제사를 지냈다. 진정을 조정자표로 삼았다. 정은 진정입니다. 누구의 친척으로 성질이 흉악하고 어질지 못하였다.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까다롭고 잔소리가 많았다. 그는 누구의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하여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였다. 여기에 들어갈 게 뭡니까? 여기에 가 왕후, 나 왕비, 다 왕부인. 뭐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백제 왕비는 3단계요. 일본 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 비, 부인이 3단계요. 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비고 그 다음에 부인입니다. 신분에 따라 다른데 후는 목지국 진왕에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마한왕, 그 다음에 변한왕, 진한왕, 기타는 비나 부인이에요. 기타 소국왕은. 그럼 신라는 뭡니까? 신라는 비 써요. 비. 삼국사기는 어떻게 돼요? 4세기 비류왕대에 진씨 가문의 여인이 진의의 딸로 추정해요. 진의 내신자평지. 진의의 딸이 목지국 진왕에게 시집갑니다. 그러니까 그 진씨 가문의 진정이 이 왕후의 권세를 믿고 권세를 그 시집갔으니까 진왕의 왕후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여기 전부 나옵니다. 왕후의 친척으로 성지 흉악하지 못하다. 이 제 권세를 믿고 마음대로 하였다.
그 답이 바로 왕후가 되어야 됩니다. 왕비나 왕풍이 뜨면 틀려요. 삼국사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이 왕후가 근초고왕의 왕비로 압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삼국사기 전체에서 왕후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이제 그 목지국 기록을 예리하게 잘라냈으면서도 군데군데 뭐 남아 있어요. 그 목지국 그 남아입니다. 이 왕후가 여구의 왕비예요. 여구. 당시 목지국 진왕 여구의 왕비인 겁니다. 그러면 백제 여구왕 근초고왕 두 명이나 있습니까?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초고왕이 여구왕과 갈등을 피해서 371년에 한강 북쪽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근초고왕 마저 보겠습니다. 3년부터 20년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이에 도대체 근초고왕이 뭐 했는가? 이걸 두고 무슨 뭐 근초고왕이 요서에 있었느니 근초고왕이 외구에 있었느니 다 틀렸어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당시 백제에서 제일 가까이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신라예요. 신라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백기의 근초고왕이 무엇을 했는가는 4세기 신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4세기 신라군은 물어보고 아주 그냥 근초고왕이 뭐 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라인에 가서 저 사람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라인에 아주 명쾌하고 선명한 증언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기록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21년부터 나타나는데 봄 3월이에요. 신라의 사신을 보내야겠다. 368 봄 3월 신라의 사신을 신라시켜 신라의 좋은 말투피를 보냈다. 네. 반드시 봄 3월에 됩니다. 여기에 다른 거 쓰면 틀려요. 광개토왕 비문의 신면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개토왕 비문의 신면 사건도 봄 3월에 발생했어요. 광개토왕 신면연조가 봄 3월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몇 월 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귀계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구려와 369년에 고구려와 전쟁이 시작돼요. 왜 고구려와 전쟁이 시작됩니까? 앞에 있잖아요. 여기 바로 그 전에 봄 3월에 사신을 시키어 신라의 좋은 말 두 피를 보냈다. 이게 뭐예요? 근초고왕이 공립되는 겁니다. 백제왕으로 공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경기도, 황해도 일대의 모든 소국 신지들이 다 근초고왕의 신민이 되는 거예요. 신민이.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들은 송민이던 황해도가 그 근초고왕에 파해져 가지고 신민이 돼버린 거예요. 즉 고구려 남부 통치가 붕괴하는 겁니다. 이때. 그럼 어떻게 해요? 고구려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엔 369년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 한수 북쪽 왜 천도합니까? 여구왕과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근초고왕과 여구왕 사이의 목지국 진왕과의 갈등으로 세력이 약한 근초고왕이 천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맏백제 백제에서 일백백제로 국명 변경에 대해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처럼 쓰고 있습니다. 후한서 삼국지를 보면 백제는 41국인 백제라 불렀다 이거예요. 많이 분명히 나옵니다. 진서를 보면은 300제 백제로 책봉을 받는다. 따라서 근초고왕이 4세기 후반에 고구려를 격파하고 자부심이 커져 국명을 맏백제 백제에서 일백 바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꾸기 전에 진서를 보면 이미 4세기 중반에 요석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3세기 초인 230년의 칠지도에도 이 백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4세기 후반에 고구려를 격파하고 바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는 뭐라고 쓰고 있냐? 삼국사기 역시 백제의 국명 변경에 대해 나옵니다. 삼국사기는 뭐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초고왕 10년 175년이에요. 일백백자 백제에서 맏백제 백제로 국명을 강제로 변경해야 했다. 국명 변경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국명이 변경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목지국에 의해서. 목지국이 일백백자 백자는 우리만 쓴다. 너희도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삼국사기 초고왕 백제복이 초고왕 10년에 아무것도 없는데 초고왕 10년 자체도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일백백자 백제에서 맏백제 백제로 국명을 바꾸다는 걸 압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한번 하죠. 그 다음에 근초고왕 23년 368년이요. 이 맏백제 백제에서 일백백제 다시 변경해서
200년 만에 국명을 되찾아요. 아니 여기에 신라로 말 2마리만 보냈다고 나오지 국명을 변경했다고 어디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국명을 변경했다. 일백백제에서 맞백제로 변경했다가 약 200년 후에 맞백제에서 백제로 변경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국명 변경은 고구려와 전쟁 전인 368년이다. 즉 고구려와 전쟁 때문에 바꾼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국사기 백제의 국명은. 아니 신라에 말 2마리 보냈다고 하지 언제 일백백자 백제로 국명을 바꿨다고 합니까? 나는 당신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잠깐만 보겠습니다. 368년을 기준으로 신라본기를 보세요. 그전에는 백제에서 사신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백제왕의 사신이 아니고 백제의 사신이에요. 약 200년 동안. 그럼 그전에는 초고왕 전에 삼로왕 시대 그때는 백제왕의 사신이죠. 국명 안 바꿨으니까 일백백자 백제왕.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근초고왕 23년 이때를 기준으로 앞에는 백제의 사신이 오면 백제왕의 사신이 아니고 백제의 사신이에요. 왜 그래요? 목지국 휘하의 목지국 백제는 나라이니까 백제왕이 아니고 백제사신이죠. 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백제왕이 아니고 침려왕과 근초고왕은 백제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8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백제왕의 사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국명을 백제로 변경해서 왕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책을 잘 봐야 됩니다. 자, 4세기 요소지역 지배권 변천사입니다. 313년 진말이에요. 낙랑군이 요동에서 요소를 쫓겨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동에서 요소로 가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요소에는 전연이 있어요. 강력한 전연이 지금 흥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백제가 있다면 백제란 목지국입니다. 뭐 늑대 피하려다가 범 만난다고 거기도 막강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세합니까? 처음에 당연히 전연이 우세해요. 그래서 전연이 낙랑대수를 임명하고 통치합니다. 이때는 전연이 목지국부터 당연히 우세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342년에 전연은 고구려 침공이 실패해요.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목지국이 요서 지배권을 두고 전연과 경쟁할 정도 세력이 커졌어요. 목지국의 요서 지배권을 두고 목지국이 전연과 그러니까 진서의 백제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중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요? 경쟁하는데 370년에 전연이 전진에게 멸망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낙랑군 통치는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전연이 멸망했어요. 370년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목지국이 통치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서의 지배권이 목지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넘어지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371년 목지국 진왕 여구는 동진의 사신을 보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요서지역 낙랑군 통치를 자신들이 국제사회에 공인해 줄 걸 요구합니다. 봐라 이제 요서지역 낙랑군은 우리가 통치하니까 너희가 국제사회에 공인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372년 동지는 목지국 수도 웅진 거발성 관계통비로 나옵니다. 목지국 수도인 웅진 거발성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진왕 여구를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책봉하고 그래 낙랑 지역은 너희들이 통치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준다. 낙랑태수직을 주어 목지국의 요서지역 낙랑군 통치를 국제사회에 공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지국 진왕 여구에게는 이미 왕으로 공립이 됐어요. 진왕으로 함성백제 그러니까 위례국의 진시호 혼인해서 책봉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동장군 백제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요서지역 낙랑군 통치권의 국제사회 공인이 목적인 겁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아요? 당연히 2번이 맞죠. 진동장군이 목적이 아니고 낙랑지역 통치권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쪽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370년에 전연 망하고 371년에 사신 보냈으니까 372년에 낙랑지역 통치권에 대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372년 하만 2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정말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라도 전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선사 고대삼 161쪽인데 거기 뭐 나옵니까? 367년에 외국과 국에서 다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369년에 369년 신공 49년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다 틀려요. 이 근구수 왕자 이거 틀렸어요. 다. 실제 여작쓰면 372년 태화 4년. 아니 372년이면 동진의 하만 2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하고 이건 뭐 동의인만 돼도 다 아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제 사신 누굴 외왕 뭐 칠지도 선물했다. 칠지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동진연호 370 하만 2년이라는 것은 그리고 태화 4년이에요. 369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만 2년이 372년이라는 걸 모르는 역사학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교정도 안 맞나? 교정도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니에요. 그래 책에 다른 거 틀리면 몰라도 이런 거 틀리면은 책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교정 보는 사람이 뭐 실수했다, 저자가 실수했다 하지만 이걸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372년이 태화 4년이에요. 참 이건 이게 쓴 사람도 책임이지만 교정 보는 분도 책임이에요. 실제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의 글자는 이론이 없어요.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 고위외왕 지조 전시부세. 왜 백제 왕이 아니고 왕세자입니까? 그 이유는 최근에 지구했어요. 목지국 진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공립되지 못하면 대의적으로 왕세자를 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즉위하면은 2년 이내에 공립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2년 이내에 공립이 되면서 세자자를 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세자 기간이 자기의 제위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 백제 왕세자니까 최근에 즉위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아직 공립 안 됐구나. 기생이 뭡니까? 기생이라는 것은 출신이 남다르다 이거예요. 출신이. 내가 아직 왕세자로 공립은 안 됐지만 나는 진왕이 되기에 충분한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백제 왕이면 여기서 기생성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백제 왕세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식가 붙는 거죠. 성음은 뭡니까? 성음은 성스러운 엄인데 엄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엄들의 지배자. 엄이 뭡니까? 이 사만소국의 통치자, 큰 통치자를 신지라고 하는데 한자로 신지라고 쓰지만 읽기는 뭐라고 있어요? 엄지라고요. 엄지손가락 이게 대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들의 지배자라고 뜻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엄들이 진왕을 추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게 성엄이다. 내가 엄들이 따라서 내가 왕세자에서 세자자 띄는 것은 금방이다. 나는 곧 공립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위외왕 고로 외왕으로 책봉하니 외왕으로 임명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선시대에는 위자가요 위하여로 읽었어요. 그래서 외왕을 위하여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외교문서에 위자를 함부로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책봉을 때 쓰는 글자입니다. 비묘가 목지국 진왕 목지국 책봉을 기반으로 여러 외소국 당시 외국에 소국이 많이 있어요. 비묘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38년에 위로부터 다시 외왕 책봉을 받아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 칠지도 책봉 못 받았으면 위나라로부터 책봉을 못 받을 거예요. 다른 소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조란 말이 나와요. 지조. 뭐 어디를 보니까 외왕지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위외왕지조를 이건 이제 칠지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지조를 검색해 봐요. 사진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지조란 왕명을 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왕으로 책봉하니 이 왕명을 받들어 지조가 이런 뜻이에요. 지조가 어떤 칼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글자가 바로 지조입니다. 지조. 전시후세, 후세의 전하의 후세에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조가 왕명을 받들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교류가 중요한 겁니다. 낭랑조선이란 뭡니까? 낭랑군과 낭랑국을 합해서 제가 낭랑조선이라는데 나중에 다시 할 텐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낭랑국은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낭랑군.
낙랑군은 BC 108년에 전한이 요동, 현재 요새에 설치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고조선 시대에는 요동과 요소를 다 요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그 유만조선이 망하고 요동을 이제 통첩에 따라 서서히 요동과 요소로 분리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요동과 요소가 다 요동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한 요동 현재 요소입니다. 낙랑군 설치하니까 동쪽으로 민족 대이동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BC 82년에 낙랑국 건국으로 인한 민족 대이동으로 진봉군, 배지, 임등군 나왔습니다. 축소대의 수가 줄어요. 왜 그럽니까? BC 90년경에 대동강변에 낙랑국이 건국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때 준왕조선을 남쪽으로 밀어내요. 이게 바로 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낙랑국은 조선 후예라 해서 조선을 불리고 합니다. 그리고 낙랑국은 BC 60년경에 신라를 만나 분쟁해요. 신라가 낙랑국의 동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낙랑국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낙랑국이 신라를 밀어냅니다. 어디로 밀어냅니까? 신라를 한강역으로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신라가 혁것에 거둬간 남해 차차홍, 유리사금 3대 동안 지금의 동서울에 있게 돼요. 그 다음에 4대 때부터 다시 충청도로 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그렇고 BC 82년에 이렇게 됩니다. 82년. 그 이유가 대방국이 아니고 낙랑국 건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낙랑군은 BC 15년에 백제를 만나 분쟁이 발생해요. 자기 땅에 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세력군 내에. 그래서 백가제의가 발생합니다. 이 백제인들이 대규모로 바다를 건너가요. BC 1년에 됩니까? 백제를 한반도로 밀어내요. 삼국사기를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백가제의가 이루어졌는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 상황이. 그 다음에 낙랑군 25년에 후한에 통치되고 낙랑국은 37년에 고구려 망해요. 고구려 대무신하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강 상류 신라로 투항해요. 낙랑 망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년에 후한 광무제의 도움으로 독립합니다. 광복이에요. 광복은 어떻게 됩니까? 광복 협력하고 낙랑군 요동에 있는 낙랑군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이때 대동강의 낙랑국을 요동은 낙랑대수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랑군의 관할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타 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오는데 245년 위의 침공 10회 위를 추방하고 고구려 직접 통치를 받게 돼요. 246년이 아닙니다. 삼국사기는 신라본기가 정확해요. 위 고구려 전쟁은 신라본기가 정확합니다. 백제본기하고 고구려본기가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246년에 기리영 전투가 있고 247년에 고구려가 천도해요. 그래서 이후로는 낙랑국은 명목상의 왕통을 유지하다가 300년에 대방국과 함께 신라에 굴복합니다. 이때는 신라도 망해가지고 목지고 단번교육됩니다. 그래서 낙랑국사는 약 390년에 15명 정도 왕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대방국은 42년 있었어요. 사망이 258년에 건국해서 300년 멸망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이 258년에 건국되는지 언제 건국되는지 왕이 3명이 4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자, 낙랑군은 2세기 초 111년에 부여 공격을 받게 되고 당연합니다. 요동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여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6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하여 낙랑대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0년경에 낙랑군이 공손도 통치에 들어가게 돼요. 공손강이 230 낙랑군 남쪽에 대방을 설치게 돼요. 요동에 그 요동만도 중심으로 설치합니다. 203년입니다. 이 전라도 전년사를 보니까 대방군 설치가 204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 틀렸어요. 아, 뭐 203년이나 204년이나 1년 가지고 뭘 이렇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203년인지 204년인지 판단했냐는 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아니 공손강이 204년에 왕이 됐는데 뭔 203년이면 공손도가 왕일 텐데 무슨 203년이 공손강에 설치입니까? 공손도 치하 거의 말기에 그 아들인 공손강이 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공손강이 설치겠다고
진선은 공손 도가 설치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203년입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이제 결론하고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양직공도 백제역사 주어는 모두 백제예요. 사관은 실수는 없다. 무슨 사관이 실수해가지고 낭랑편에 들어갈 것을 잘못 집어넣었다. 없어요. 사관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진서의 목지국 진왕 여구에게 낭랑태도를 친 기록은 양직공도 백제표는 물론이고 4세기 삼국사기나 5세기 일본서기, 왜 일본서기 따면 목지국 기록 때문에요.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자료상의 모순이 전혀 없다. 요서백제를 비롯한 하만 2년 370년입니다. 여구왕 책봉 기록은 목지국 사건이다 이래요. 위례국 왕인 근초고왕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목지국을 삭제하고 위례국만 남긴 삼국사기 백제번기에 안 나오는 것이다.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나오느냐? 전 근초고왕과 무관해요. 왜 기록합니까? 목지국을 삭제하고 위례국 삼국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서진말인 4세기 초에 요서의 일부인 진평현을 통치하고 전현과 요서에서 경쟁하던 목지국은 370년에 전현이 전진에게 망하자 요서의 낙랑군을 비롯한 주요 부분을 통치하게 된다. 5번 동진이 372년에 목지국 백제입니다. 여고왕에게 낙랑태도 준 것은 목지국이 370년 전현 멸망 후 요서를 통치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여기까지가 결론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구왕만 해봤는데 여유왕도 한번 해보죠. 문제, 만일 진서가 집필 시기는 물론이고 활자 상태까지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본이 있는데 연도는 말살되어 없다. 둘 중에 어느 본이 맞고 어느 서기로 몇 년인가? 두 개의 진서가 있는데 하나는 백제왕 여휘를 사지절 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책봉했다고 나오고, 또 하나는 백제왕세자 여휘를 사지절 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이라고 나온다. 이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연도는 몇 년입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명백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